네, 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손희정입니다. 오늘 다음 소위 연출하신 정주리 감독님 모시고요. 배두나 배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독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주리 감독입니다. 저는 도이야와 다음 소위를 연출했는데요. 두 작품 모두 배두나 배우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자리가 너무나 뜻깊습니다. 이게 생각을 해보면 감독님께서 계속 도이야에서 이제 다음 소위까지 두 편의 장편 작업을 하시면서 계속 배두나 배우랑 작업을 하셨어요. 근데 배두나 배우의 이력을 좀 생각을 해보면 세기말에 등장해서 중저 예산과 완전히 블록버스터라고 할 수 있는 고예산 웰메이드 영화를 넘나들면서 작업을 해오기도 했고, 세계적인 스타성을 빛내면서 또 OTT 시대에 한국에서 넷플릭스라고 하는 글로벌 OTT 플랫폼에 거의 최초로 등장했던, 진출했던 배우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한국 영화가 남성 중심적인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때 매우 독보적인 여성 캐릭터를 보여준 배우이기도 했죠. 근데 뿐만이 아니라 더 흥미로운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성의 중심적인 스크린이라고 할 수 있을 때 다채로운 색을 더하면서 퀴어 관객성한테 어필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랑받고 있는 그런 배우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배두나 배우야말로 한국 영화의 어떤 다채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사람이구나, 정말 대표적인 얼굴이구나. 근데 그렇게 하면서 진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배두나를 만들어 오는데, 그런 배두나의 다채로운 면모를 만들어 오는데 도이야라는 작품을 빼고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감독님께서는 도이야에서 배두나 배우를 캐스팅할 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왜 그렇게 감독님께는 배두나여야 하는지, 이런 것 좀 궁금합니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이제 막 처음 영화를 만들고 시나리오도 처음 썼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연 배우, 그 영남이라는 주연 배우를 떠올리는데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면 대스타였거든요, 배두나라는 배우는. 근데 나중에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 당시에 코리아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 영화를 보다가 아주 첫 장면에 무심하게 탁구채를 들고 이렇게 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그 스틸 컷이 있었어요. 그 스틸 컷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영남을 연기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이전에는 그냥 우리나라의 톱스타로만 알고 있었던, 그리고 세계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그렇게 알고 있었던 이 톱스타 배두나를 만나서 이 작은 영화의 작은 역할을 같이 만들자고 했고, 근데 마치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캐릭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더불어서 영화 전체를 정말 마치 제 머릿속에 들어왔다 나간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모습, 또 하나는 이 영화가 꼭 극장에 걸려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영화인으로서의 사명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뭔가 감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 이전에 한국 영화에서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은 그런 인물을 아주 마치 그 사이에 있는 그 묘한 경계선에 있는 사람을 자기만의 방법으로, 그런 감각으로 표현해낸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시나리오에 쓰여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주문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속에서 그대로 배우가 느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기술적으로 완벽하다, 이 배우가 하는 것들은. 기술적으로 완벽한데 그 속에서 무한히 자유로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어떤 기술적인 그런 통제 안에 있고 본인이, 그리고 그 슛이 들어가는 그 순간 그 상황은 온전하게 그 배역으로 임하면서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그러니까 그 표정이 그런 때 나오는 것 같아요. 배두나 배우의 감독님 작품 말고 다른 작품 중에 정말 좋아하는 작품이 있으세요? 두 작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고양이를 부탁해고요. 네.
그때 그 태희가 지금의 소희를 만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다음 소희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코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배두나 배우의 굉장히 놀라운 점 중에 하나는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드는 생각은 여자들 사이의 케미, 그 관계를 그리는데 더 독보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고양이를 부탁해라든 도이아도 그렇고 코리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더 빛나게 만들 줄 아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기도 한 것 같다. 그래서 사실 다음 소희 같은 경우에는 소희와 유진이 한 번도 마주치지 않지만 뒷부분에 나오는 유진 덕분에 어떻게 보면 앞부분에 나온 소희가 또 더 빛나 보이기도 하는 좀 마법과도 같은 순간이 벌어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배두나 배우의 그러니까 연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식이 좀 흥미롭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배두나는 어떤 사람인가도 좀 궁금합니다. 매우 자유롭고 근데 한편으로도 좀 보수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뭐 틀이나 뭐 고정관념이나 이런 걸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것 같고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늘 따뜻한 시선으로 주변을 보고 이게 그냥 영화 속의 그 인물로서 그 주변 인물들을 바라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현장 스태프들과 나누는 것도 그렇고 동료 배우들과 나누는 것도 그렇고 그게 본인의 굉장히 중요한 제가 느끼기에는 중요한 퍼스널리티 같아요. 지금 상상력이 풍부하다 이런 얘기 해주시니까요. 그 상상력과 함께 맥락을 보는 눈이 또 뛰어난 배우인 것 같기도 한데 도이아를 찍고 난 다음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다음 소희로 다시 이제 시나리오를 보내고 같이 작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을 때 배두나 배우가 그런 얘기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거 영남이 아니냐. 그래서 이름이 사실은 오유진이 아니라 일남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영남이 다음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관객들도 그 도이아에서 다음 소희로 넘어오는 그 연결점에 정주리만큼이나 배두나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영남이와 유진 사이에 어떤 연결성이 있다고 되게 열심히 읽어냈었던 것 같거든요. 감독님이 그걸 의도하셨는지 영남이와 유진이는 어디에서 닮고 어디에서 달라졌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가장 큰 저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열심히 두 작품을 연결시키고 그걸 찾고 어쨌건 거기는 영남이고 여기는 유진이에요. 유진을 통해서 영남을 돌아보고 어떤 단서를 찾으려고 노력하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영화를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관객들에게 해석의 여지를 주면서 참여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유진이란 인물은 영화 중간에 갑자기 등장하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진에 대해서 구구절절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이 영화 형식적인 면에서 그런 상태에서 그래도 본인만의 뭔가 아우라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도이아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은 그런 측면으로 뭔가 미루어 짐작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또 적극적으로 이 유진만의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실 수도 있다 하는 것들을 좀 적극 활용한 두 가지를 함께 노리는. 사실은 그러니까 뭐 공통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한 사람 혹은 소외된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어쩌면 두 사람의 되게 중요한 공통점일 수 있겠지만 명백한 차이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이아에서 영남이 경험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수자로서의 어려움, 레즈비언이기 때문에 받아야 했던 차별과 배제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다면 다음 소희에서는 어머니와 관계된 어떤 개인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이제 유진이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하는 걸 관객들이 상상하게 되는데요.
근데 거의 영화에서는 설명되지 네. 않거든요. 저는 약간 뜬금없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 근데 왜 그런 말하자면 떡밥을 던져놓고 회수하지 않았는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그냥, 딱 떡밥이라기보다 우리가 어쨌건 완전하게 알 수는 없는 인물에 음, 대한, 뭔가 그 인물 나름의 삶이 있을 거고, 복잡한 사정이 있을 거고 하는 것을, 밖에서 좀 이렇게 넌지시 짐작한달까요? 그런 정도로 기능했으면 했어요. 음, 그래서 자세하게 이 인물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뭔가 우리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고 뭔가 자기 네, 사연이 있을 것이다. 뭔가 힘든 뭔가가 있겠지. 그리고 그게 보통 일은 아닌가 보다 하는 정도로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석하는 관객이 있더라고요. 이거 K장녀 스토리다. 그래서 소희도 사실은 그렇게 이제 부모님의 어떤 기대라고 하는 것에 부응해야 하는 딸로서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유진도 K장녀로서 스스로 이제 오랫동안 아프셨던 어머니를 돌봐야 했었던 그 돌봄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쓰셨길래 전 제가 영화에서 놓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식의 해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한국의 여성 관객성과 만나서 사실 그 관객이 경험 안에서 나왔던 상상력일 수도 있겠고 이런 걸 가능하게 하는 캐릭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또 한 가지 영남과 유진의 현격한 차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도 있을 텐데 영남이 그리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불온하다라고 얘기했었던 어떤 위험한 욕망이라고 하는 게 놓여 있고 유진에게는 사회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는 게 놓여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영화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건 형식적으로도 좀 드러나는 것 같은데 두 작품을 대하셨던 감독님의 태도도 좀 궁금하고 그게 형식적인 어떤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두 작품 공이 제가 할 수 있는 한 비극을 제대로 다뤄보고 싶었어요. 두 작품 다 그렇게 생각하고 도이아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벌어지는 비극이고 또 파국이고 한다면 거기에서 이제 너무나 외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가 만났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다뤘다면 소위 다음 소위는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비극이랄까. 물론 소희가 죽는 일은 너무나 큰 비극이고 너무나 아픈 사건입니다만 그 소희가 죽고 나서 벌어지는 일들도 너무나 비극적이었어요. 저한테는 그게 더 컸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느꼈고 하지만 또 큰 차이는 도이아는 완전히 허구의 이야기죠. 제가 상상할 수 있는 한 그들의 그런 감정과 슬픔을 상상해 보고 그런 상황에 이제 몰아간 거라면 이 다음 소위는 어디까지나 현실에서 기록 올라진 이야기라서 이게 현실이 탁 발붙이고 있다는 이 감각? 이게 굉장히 중요했고 어쩔 수 없이 영화는 어떤 허구의 이야기를 다루게 되지만 또 허구의 인물을 다루고 있지만 그런 현실성을 마치 사실처럼 담보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소위에서 이 유진이 뒤늦게 도착하는 그 상황. 이것 자체가 이미 우리 사회의 어떤 참담한 현실이고 그 속에서 마치 관객분들을 대변해서 이 이야기를 바라보고 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인물도 필요했고 그런 차원에서 두 영화가 좀 다른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런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이아와 다음 소희 사이에 배두나 배우 연기도 좀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다음 소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퉁명스럽게 등장해서 점점 고조가 되어 가죠. 네. 그래서 이제 가장 그런 감정이 크게 폭발했었던 것이 이제 유진이 교장 선생님을 때리는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또 어떤 관객들이 보기에는 이게 너무 급작스럽다라고 느끼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늦었다는 죄책감,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폭발할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 유진의 마음을 따라가기에 관객들은 아직 따라가지 못했는데 유진이 먼저 폭발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뭐 다음 소위에서 감독님이 배두나 배우에게 어떤 식의 연기 디렉션을 주셨는지, 배두나 배우는 어떤 마음으로 연기를 했기 때문에 그 장면에서 그렇게 크게 폭발할 수 있었는지, 이런 것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따로 이렇게 이 디렉션을 줬다기보다는요, 시나리오를 줬죠. 시나리오를 줬고, 배두나 배우의 정말 탁월한 점이, 제가 그렇다고 시나리오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 놓는다거나 묘사를 한다거나 하는 스타일이 전혀 아닌데, 시나리오에 쓰여 있지 않은 어떤 여백들을 너무나 정확하게 읽어낸달까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시콜콜 얘기 나누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표현해내는 그런 탁월함이 있어요. 그게 저는 다음 소위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됐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약간 그렇게 급작스럽게 느끼시고 하는 부분들도 계시는 줄 압니다만, 유진이라는 인물을 한번 찬찬히 보면 처음에 이제 사실은 이래요. 경찰이고 내가 지위도 있고 내가 여기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뭐 콜센터에 가서 당신들 이거 다 위법이야, 뭐 근로기준법 위반이야, 뭐 하면은 이제 그것을 지적했다는 것만으로도, 왜냐면 이거는 잘못된 일이니까 그렇게 시작을 한다고 봤어요. 유진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 우리 평범한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이 더 있고 그 다음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교무실에 가서 아니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이런단 말이야 하는 그 분노, 어떻게 보면 즉각적인 분노일 수 있지만 예상치도 못했던 엉망진창을 대면했을 때 당황스러움도 있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거기에 유진을 폭발시킨 중요한 말은 그거예요. 이런 일이라는 이런 일이라고 표현하는 그 대목. 거기에서 이제 참지 못하고 그 욱하는 성질이 나가는 셈인데, 저한테 또 유진한테 더 중요했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고 나서 교육청에 갔더니 거기는 이제 더 거대한 벽이 자리하고 있고, 이미 이런 어떤 폭발을 한 다음이기 때문에 그 벽을 더 크게 절감하고 자신의 무력감과 그 순간에 그런 절망스러운 기분을 느끼게 된다고 저는 봤어요. 또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건, 감독님 단편도 10일이라는 단편도 여자 경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젊은 여성 경찰이 파출소장으로 이제 새롭게 부임을 하면서 어떤 여성과 손을 잡고 그 여성을 구해내는 이런 이야기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건 10일의 주인공도 경찰이고 그 주인공의 이름이 사실 유진입니다. 네. 그래서 영남과 유진이 만나기도 하지만, 다음 소에 유진이 만나기도 하지만 10일에서의 유진, 고유진과 오유진이 만나는 이런 지점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세 작품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 경찰, 그리고 남성 중심적인 시스템 안에서 고군분투하는 어떤 여성이면서 동시에 그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보면 소수자로 내몰린 주변화된 여성들이 서로 손을 잡는 이야기, 혹은 적어도 손을 잡으라고 노력하는 여자의 이야기, 이런 것들인 것 같거든요.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에 감독님이 매료되는, 혹은 매혹당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디서 오는 걸까요? 글쎄요. 사실 여쭤볼 때마다 딱 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맞아요. 신기한 일이기도 한데. 그러니까요. 잘 모르겠어요. 또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10일 다시 떠올려 봤어요. 그랬더니
그 영화에서는 엄마를 죽이고 온 살인자와의 어떤 교감인지 뭔지 모르는 그런 게 이제 주된 내용이거든요. 뭔가 엄마에 대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 영화에. 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마치 다음 소위에서는 엄마랑 뭔가 있었던 것 같은 유일하게 제가 제공하는 단서가 이게 저도 모르는 어떤 무의식 중에 연결된 뭔가가 있는가? 하고 저도 역으로 생각해 보게 된 케이스예요.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서 해소해야 하는 뭔가가 감독님 안에 있다. 아니요. 그렇게. 아, 그건 아니고요. 근데 이 세 작품이 뭔가 통하는 게 있구나. 그것도 다 세 개가 다 똑같이 겹치는 것도 아니에요. 어슷하게 서로 네. 만나면서 사실 세 개를 다 묶었을 때야 정주리의 어떤 세계가 어느 정도 조금 보인다? 그럼 그 다음 작품이 또 나오면 아마 또 이런 식으로 어슷하게 놓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다 공통점은 경찰인 거거든요. 이 경찰 왜 그렇게 좋아하시는 건지. 아, 예. 일단 제 굉장히 친한 친구 중에 경찰대를 졸업한 지금 여전히 경찰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친구의 영향도 큰 것 같아요. 처음에 그 10일이란 영화를 시작할 때도 그렇고 그때 그 친구가 그 나이 또래에 있었던 일을 다룬 것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시간차를 두고 그 10일의 어린 경찰이 또 시간이 지나서 도이아의 경찰이 되고 그 나이에 그리고 지금은 또 다음 소위의 이 경찰이 된 것 같은 대단히 느슨하지만 그런 연결도 있어요, 있기는. 그 친구분은 세 작품 다 보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그만 아, 여기까지. 나를 배도나가 연기하는 건 되게 좋지만 여기까지. 이제 그만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네. 그 12일에서는 근데 경찰을 최희진 배우가 연기를 하셨고, 사실 최희진 배우 같은 경우는 다음 소위에서 굉장히 엄청난 빌런으로 네. 등장하기도 하시죠. 저 너무 좋아하는데요, 최희진 배우도. 이 최희진 배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일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학교를 같이 다니고 있었고 사실 최희진 배우가 한동안 뭐라 그럴까요? 영상원 작품의 뮤즈 정신이 같은 좀 느낌이 맞아요. 정말 많이 나오셨었죠. 지구대예요. 그 무렵에 저도 저기 이제 소장이고. 만든 단편 영화고 아까 최희진 볼판에 배우와 쓰러질 함께 뻔한 걸 했습니다. 보셨어요. 그리고 이 배우랑은 꼭 다시 작품을 하게 네. 될 거라고 예전 다칠 수 생각했고요. 있죠. 음. 지금 하지만 그렇게 이제 데뷔하기까지 또 시간이 날이 걸렸고 너무 추운데 데뷔작에서는 어쩌다가 안타깝게도 거기 못 가고 만났지만 이번에 다음 소위 시나리오를 쓰면서 그 새 팀장 이보람 팀장님 역할로 처음부터 최희진 배우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딱 최희진 배우가 안경 쓰고 들어오잖아요. 새로 부임했다면서 또 압도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소희 얘기와 유진 얘기이긴 하지만 그 사이에 둘 다 출연하는 최희진이라고 하는 그 팀장의 존재가 네. 지지 않는다 이 두 배우에게 싶었거든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 역할도 그렇고 그리고 시나리오를 쓰면서 이 최희진 배우가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상상하면서 그 쓰는데 너무 신이 났어요. 물론 되게 나쁜 역할이고 밉지만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표현할 것 같아 하고 그리고 꼭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차원에서 막 이렇게 인물을 만들어 나가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잘 보여주지 않았던 최희진 배우가 이전에 다른 작품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을 단번에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했고 제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너무 잘 표현했어요. 정말 잘하시죠. 다음에 또 작품 하실 때 최희진 배우의 또 다른 면모 감독님이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팬들이 배두나 경찰 유니버스를 너무 좋아해요. 여기에 이제 뭐 비밀의 숲이나 이런 거 이제 붙여가면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앞으로 감독님께서 이런 배두나 경찰 유니버스를 계속 확장해 가실지 어떻게 될지 이후 작업이 좀 궁금하거든요. 모를 일입니다. 네. 네, 진짜 모를 일인데요. 한편으로는 경찰이 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랄까
어떤 범죄자? 아, 베드나 배우에게? 네, 그런 모습도 이렇게 잘 이렇게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베드나 배우가 전혀 다른 어떤 방향일지라도 그런 기대도 막 요즘은 너무너무 크게 돼요. 물론 제가 또 연출하고 하는 작품일지 아니면 다른 어떤 작품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기대돼요. 특히 요즘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전혀 다른 모습들.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베드나 배우는 데뷔에서부터 딱히 전성기랄 게 없이 계속해서 뭔가를 그렇다고 20년 동안 내내 전성기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뭔가 계속 다른 일을 해간다? 뭔가 영역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간다? 늘 새로운 시도를 한다? 이런 인상이 되게 강하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그 작업 중인 것 같고.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독님 코멘터리와 함께 베드나 배우의 작품 세계에 대한 이해가 또 전 세계의 관객들께 잘 전달될 거라고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독님과 이렇게 베드나 배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감독님 말씀과 더불어서 베드나 배우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